kind of time. A candy heart can never be as sweet as a kiss from you tonight. Oh no time. 이게 진짜 뉴욕의 매력인데 아까 홍콩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길 하나 딱 건넜는데 여기는 리틀 이탈리. 뉴욕이 멜팅팟이라는 단어도 적합하지만 모자이크라는 단어도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영화 좋아하는 분들. 이 멀베리가 그리고 옆에 있는 엘리자베스가 대부 2편에서 콜리오네가 처음에 시장에 와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 노력하던 곳이 딱 멀베리가랑 옆에 길인 엘리자베스가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주연이었던 로버트 드니로나 이런 분들 다 여기서 잘하셨고 그 시대 다 자기 할아버지들 얘기인 거예요. 안타깝게 오늘날 이탈리아 음식이나 문화가 미국 주류 문화에 워낙 빠르게 편입이 됐고 이탈리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동화됐기 때문에 이탈리 분들이 굳이 여기 살진 않아요. 거의 관광객들 상대로 리틀 이탈리 분위기 느끼는 피자집이나 파스타집이 많은 곳이고 산 제너로 축제때가 되면은 이탈리 푸드 트럭들이 여기 쫙 들어오거든요. 그건 진짜 맛있어요. Cause Valentine's is every day you, baby. Is every day you. Is every day. 저런 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 같아요. 피에몬테 라비올리 집 1920년대부터 라비올리 팔았다. 저기는 좀 뭔가 느낌이 5포인트 맛집 느낌이 있어. 여기는 원래 가난한 이민자들이 세운 동네이기 때문에 새 거고 깔끔하다 그러면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새로 열었을 가능성이 높고 내가 가난한 이민자면 저기를 갈 것 같다라고 생긴 집이 오센틱할 가능성이 높아요. 여기도 1910년도부터 있던 젤라또 집이라고 되죠. 여기 있다. 이 사진. 옛날 멀베리가 사진. 얼마나 우리가 이걸 자료 화면으로 많이 썼어. Swimming the fish, that's what I do all year round. So 저 집도 오센틱할 것 같아. 저기 에노테카 디 팔로라고 써있는 집이죠. 옛날 이탈리 이민자들이 고향 음식 사 먹던 그 느낌이 좀 있어요. Fine imported Italian cheese since 1925. 리틀 이탈리에서 동쪽으로 쭉 빠지다 보면은 알란 스트리트라는 대로가 나오고 알란 스트리트를 건너자마자 첫 번째 있는 길이 이 올찰드 스트리트라고 하는 겁나 힙한 길이에요. 패션 피플들 엄청 많고 인디펜던트 부티크들 굉장히 많고 독립 주얼리샵, 타투 팔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동네가 나오는데 요 앞에 보면은 테너먼트 뮤지엄이라고 써있죠. 옛날 이민자들이 살던 테너먼트의 주거 환경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힙한 거리에 옛날에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이어서 저는 뉴욕에서 제일 좋아하는 박물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알란 스트리트 저쪽에는 아일랜드 이탈리계 이민자들, 그 다음에 중국계 이민자들이 많았었고 이쪽으로 넘으면은 여기는 독일과 동유럽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많이 정착했어요. 특히 유대교를 믿는 분들. 그래서 이쪽에 독일계 유대교를 믿는 분들이 한 끼를 때우던 맛집들이 굉장히 많아요. 100년 넘은 맛집들이. 올찰드 스트리트로 올라와가지고 하우스턴 스트리트랑 교차하는 곳에 유대인들의 이민 역사가 서려 있는 두 개의 유명한 맛집이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가 차이나타운 갔을 때는 일찍 가서 줄을 안 섰는데 지금 여기는 이제 줄이 어마어마하죠. 하나가 여기 러스 앤 더럴스라는 곳인데 뉴욕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 베이글이고 베이글을 먹는 맛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훈제 연어나 훈제 청어를 넣어가지고 먹는 거잖아요. 그 훈제 청어를 베이글에 넣어가지고 먹는 거를 발명한 몇 개 집인데 그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원래 동유럽에서 오신 분들이 훈제 생선을 굉장히 많이 먹고 유대인 분들도 여기로 이민 오신 분들은 주로 뭐 폴란드라든지 우크라이나 쪽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문화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러스 앤 더럴스는 뉴욕에 이민을 오신 분이 고향 맛을 그리워하는 그 동유럽의 유대교를 믿는 분들을 위해서 염장 생선을 전문으로 하던 곳이었고 저기 캐트라고 써있는 간판 보이죠? 저기 역시 유대계 이민자분들의 점심 식사 장소 콘비프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그래서 뉴욕을 대표하는 샌드위치가 다 요 길 한 100m 안에서 다 태어났다. 오늘은 좀 사람이 없네요. 일찍 왔잖아요. 지금 아침 9시니까. 유럽에 있는 식료품점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다 부르면 가서 주문을 하는 한국인들한테는 익숙한 시스템이지.
966. 우리 2명밖에 없어. 괜찮지, 이 정도면? $66. Hi, I just want a classic bagel lox sandwich. Everything. Yes. Toasted, please. I'm just gonna get a scallion. I don't really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y kind of salmon or smoked fish that's famous here, I'll take that. Excellent. Thank you very much. 염장기이기 때문에 바다 소금 맛이 와 엄청나게 치고 올라오고 생선 향이 입을 가득 채워. 생선에다가 염장을 치면은 생선이 쪼그라들면서 그 비린내가 더 강해져. 그걸 즐기는 거야. 피쉬 밤. 생선 한 마리가 입 안에서 폭발했다. 약간 이런 맛이에요. 우리나라 바이글처럼 그렇게 말랑말랑하지가 않잖아요. 딱 봐도. 카츠랑 러스앤더럴스 둘 중에 하나만 고른다면 하루에 한 끼만 먹으려면 카츠. 카츠는 굉장히 리치하기 때문에 카츠를 100% 몸으로 떠안으면서 사랑할 정도의 헝그리 정신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딱 양이 이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요즘 내가 좀 고기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생선 맛이 좀 들리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은 러스. 근데 20대 초반 분들은 이거는 이제 간식. 북쪽으로 조금 올수록 분위기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부터는 놀리타라는 동네예요. 놀리타는 North of Little Italy의 약자예요. 리틀 이탈리 북쪽에 있는 동네다. 놀리타라는 동네가 지금은 소호의 연장선처럼 굉장히 럭셔리하고 힙한 동네가 되어 있는데 North of Little Italy잖아요. 리틀 이탈리의 북단이었거든요. 이탈리 사람과 아일랜드 사람들이 이곳에 정착한 가장 큰 이유가 제 뒤에 있는 저 성당 때문에 그래요.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이라는 가톨릭 성당이에요. 미국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18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개신교를 믿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탈리나 아일랜드나 폴란드 같은 카톨릭을 믿는 나라 사람들이 넘어오면 가톨릭 성당 근처로 이사를 해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의 개신교도들이 이 성당을 이민자들의 상징이라고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1800년대 초반에 Know Nothings라고 불리는 이민을 반대하는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 성당을 습격했다가 아일랜드 사람들하고 무력 충돌을 한 역사가 있는데 갱스 오브 뉴욕에도 그것을 인용한 장면이 나오죠. 어떤 성당 앞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만 진짜 미국인이다 라고 믿는 갱이 멀베로에 쳐들어와가지고 어떤 성당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아이리시 이민자들이 전부 다 촛불을 켜고 성당을 지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이 세인트 패트릭스 성당을 실제로 노 나땡들이 습격하고 지켜냈던 역사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노 나싱들이 잡고 습격해 오니까 아일랜드인들이 구체적인 무력 단체를 만들었어요. Order of North Hibernians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하이베리안들이 있던 건물이 저 두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왜 미국의 역사에 마피아 역사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는데 마피아가 주류 미국 사회에서 보면은 분명히 법권 외에 있는 조직이었지만 사실상 이런 동네에서는 경찰력에 의존할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민자 커뮤니티를 자신들의 무력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직이 결성됐는데 그 조직을 어떤 권력자가 자기 걸로 사유화시켜버리면 이제 그게 마피아의 시조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거죠. 요 성당의 바로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퍽스라는 건물이에요. 19세기 뉴욕의 사회에 대한 풍자 만화는 대체로 두 개의 신문 중에 하나를 인용을 하거든요. 레슬리스 일루스트레이티드 잡지가 있었고요. 퍽스라는 저널이 있었는데 여기가 퍽스예요. 이것 역시 독일계 이민자가 독일에서 유행하는 풍자 만화를 가지고 와가지고 미국에서 유행시키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당시 뉴욕의 정치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이민자 보스들을 통해서만 표를 얻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5포인트 근처에 살아야만 뉴욕 정치가 뒤에 구린 부분을 다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퍽스의 이민자 출신이 가장 뉴욕의 정치를 신랄하게 풍자할 수 있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여기 바우리라든지 이런 데서 굉장히 외설적이고 야하고 자극적인
쇼를 하는 극장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센트럴파크 부근에서는 점잖게 신사 행사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한 쇼 보고 가고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인간의 구린면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풍자로 승화시킬 수 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뉴욕은 다운타운, 거친 이민자들의 멜팅팟으로 대체되는 문화와 업타운, 센트럴파크 서쪽과 동쪽에 있는 부유층들의 문화로 약간 분류가 돼요. 업타운 걸이라는 노래도 있잖아요. 업타운 걸, she's been living in the uptown world. 업타운 걸은 업타운의 세계에 살았지. 하지만 그가 백스트리트 보이와 뭐 사랑에 빠지게 되면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업타운 걸은 저쪽이고 다운타운은 여기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섹스 라이프라고 하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봐도 어떤 유명한 음악 프로듀서를 어떤 여성분이 사귀게 되는데, 너네 쿨한 애들은 14번가 이상으로 안 올라오지 않아? 라고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다운타운 사람들은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막 지저분하면서도 나름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이 진짜 뉴욕이라고 생각하고, 센트럴파크 옆에 있는 그 점잖은 문화는 그런 데 살려면 왜 뉴욕에 살아? 이런 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고, 또 업타운 사람들은 다운타운 놀러 가기는 재밌는데 냄새나고 시끄럽고 이상한 사람들 말고 거긴 사람 살 데가 못 돼. 이런 업타운 다운타운의 차이도 이 5포인트라는 동네를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학교에서 걸어 내려오면 놀 동네가 다 여기였기 때문에 20대에 나한테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는 거에 소중함을 알려주고, 미국만을 아는 것이 세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 제 어린 시절의 동네를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쁜 기회였습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번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Just being honest, what's the big difference? Yeah. And I've been feeling